지난 시간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 타짜 허영만의 타짜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임용고사 문제 푼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걸로 출석 체크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고 출석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시험 문제 반을 거기서 똑같이 내면은 다 보지 않을까? 예? 이해되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이 반은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랑 정확하게 똑같이 내고 나머지 반은 조금 다르게. 예? 예,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놓은 비디오를 볼 모티베이션이 더 생기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요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음, 이게 타짜의 수학이라는 책이고요. 예, 예,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망했어요. 에, 그 허영만 씨하고도 계약을 하고 그래서 요거 팔면은 뭐 조금 갈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아마 절판이 됐을 겁니다. 아마 더 이상 안 만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조건부 확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던 이그잼플 중에 하나가 허영만의 타짜에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출판사하고 얘기가 돼서 이거 가지고 책을 씁시다 그래가지고 허영만 씨도 만나서 한번 인사하고 같이 하기로 허영만 선생님이 돈이야 많이 버니까 예, 이거 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예. 그리고 책 써가지고 돈 버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타짜가 1, 2, 3, 4가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1은 아니에요. 1은 아니고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은 화토액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박태입니다. 박태라는 사람인데 나쁜 애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장태고 얘는 박태고요. 장태하고 박태하고 아마 대학교 동창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복합 게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장태가 처음에 석장을 받았는데 7을 석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장은 히든으로 놓고 여기 한 장을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앞에 석장이 7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88이 들어가지고 다섯 장 만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집을 의미합니다. 7집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카드죠. 앞으로 두 장 더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후세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이락의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기억나시나? 예,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후세인은 있는 게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석유하고. 예, 자우지가 이 사람은 두 장은 히든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석장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에이스가 두 장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후세인의 에이스가 두 장이 있는데 만약에 요 에이스로 집을 잡게 되면 7집을 이기거든요. 그죠? 에이스로 집을 잡으면 집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에이스로 집이 되는 거거든요. 집끼리 붙으면 석장짜리의 랭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장짜리의 랭크가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 퀴저 10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에이스 집이 집 중에서 제일 높은 집이에요. 에이스 집하고 에이스 집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에, 에? 칼부림 나겠죠? 네? 에이스가 넉 장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에이스 집이고 이 사람 저 사람도 에이스 집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박태 입장에서 이제 후세인 카드를 볼 때는 아, 후세인이 에이스 집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후세인이 에이스 집일까 아닐까? 예, 얘가 장태고요. 장태는 보니까 어, 플러시도 가능하고 스트레이트도 가능해요. 그런데 다 그게 집보다는 밑이고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되면은 문제예요.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집보다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박테라는 애는 5장 만에 집이 된 겁니다. 7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후세인은 에이스 집이 뜨는 거를 이제 조심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태 카드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되느냐 그걸 주의해서 보면 돼요. 이 카드 게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보다는 상대방의 패가 무엇일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후진 패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내 패를 후지다고 안 느끼면은 저가 가지고 있는 패는 후진 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패가 중요합니다. 남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는 그 다음으로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음, 장 장태패부터 봅시다. 장태패를 보면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들어왔죠? 그죠? 1, 2, 3, 4가 들어왔어요. 필요한 건 뭐예요? 5가 필요하죠. 다이아몬드 K가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예, 5만 다이아몬드 K가 들어와야지 스트레이트 플러시고요.
아니, 다이아몬드 5가 들어와야지 스트레이트 플러시고요. 다이아몬드 K가 들어오면 그거는 스트레이트 아니 플러시예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아니고 플러시는 되지만 스트레이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5가 필요해요. 장태한테는. 그런데 네, 후세인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장태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태는 이제 더 이상 관심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가 들어와서 이제 투페어가 됐는데 어, 5집도 가능하고요. 아집도 가능한데 에이스가 지금 이 장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읽어보면 클로바 에이스는 이미 오픈돼서 누군가 죽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클로바 에이스는 누가 받았는데 오픈으로 받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에이스는 없어요, 더 이상. 그죠? 그러면은 후세인은 잘해봐야 5집이 될 수 있어요. 아집은 될 수가 없어요. 상황 이해되세요? 예. 5집이 되면은 오직에 좋은 거예요. 5집보단 7집이 좋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런데 후세인이 이 상황 지금 히든 한 장 남아 있거든요. 히든이 한 장 남아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후세인이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태가 생각하고 있던 시나리오는 틀린 시나리오인 거예요. 박태는 후세인의 패를 어떻게 읽었냐면 에이스 집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장 오픈 카드를 받은 다음에는 후세인은 에이스 집은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런데 거기다가 올인을 했어요. 그죠?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태 카드를 보면 뭐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아니지만 플러시 기가 농후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올인을 했다는 거는 후센이 올인을 했다는 거는 플러시는 가볍게 누른다고 판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 카드도 뭐 원페어예요. 예, 근데 이걸 올인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지면은 돈을 다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후세인이 왜 올인을 했을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오픈된 카드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오케이 에이스 집은 안 되지만 5집은 뭐 땡큐죠. 5집이 되는 거.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게 스페이드 1, 2, 3, 4, 5의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박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스티프리틀 확률은 6만 분의. 그런데 이거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을 때 7장을 받았을 때 그게 스티플이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후세인이 필요한 카드는 한 장이에요. 한 장이고요. 지금 박태가 모르는 카드를 얘가 카운트를 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이, 아니, 요게 아차라는 이게, 뭐를 깨닫는 거냐면, 지금 내가 계산을 해야 될 거는 그냥 단순한 확률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을 그냥 랜덤하게 줬을 때 그게 스트레이트 플러시일 확률을 지금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카드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후세인이 한 장을 받았을 때 그게 스트레이트 플러시 1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이 원하는 카드는 한 장이에요. 네? 그리고 박태가 모르는 카드를 얘가 카운팅을 합니다. 오픈된 카드는 다 제껴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카드는 다 제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카드가 몇 장인지를 셉니다. 그래서 대충 30장을 몰라요. 그 중에 한 장이 그 후세인이 필요로 하는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의 1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길 확률이 96.7%. 그래서 올인을 했어요. 콜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책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나. 아마 저가 여기까지 끝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부 확률과 관련돼서 제가 좋아하는 이그젬플이 요 이그젬플하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안 룰렛 있잖아요. 러시안 룰렛 그거하고 그 다음에 몬티올 게임 전에 시뮬레이션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그젬플을 좀 익숙해지면 조금씩 컨디셔널 프로바빌티가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 할 얘기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이그젬플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그젬플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페어코인을 3번 던지는 그런 실험을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8가지고요. 그러니까 각각이 발현될 확률은 8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가 원하는 거는 처음 2번의 코인 플리핑에서 헤드가 몇 개나 나왔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실제로는 3번 코인 플리핑을 하지만 그 중에서 처음 2번에 걸쳐서 코인 플리핑을 했을 때 몇 번이나 헤드가 나왔느냐 그거를 카운팅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0, 1, 2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 지금 여기 칩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진흙들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헤드가 처음 두 번의 코인 플립에서 몇 번이나 나왔느냐 그 숫자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칩이 몇 개 쌓이냐면 0에 2개 칩이 쌓이고요. 1에 4개에 2에 2개의 칩이 쌓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x가 0일 확률이 8분의 2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에 칩이 4개 쌓였죠? 그 얘기는 x가 1일 확률이 50%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칩이 2개 쌓였으니까 25%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y는 전부 세는 겁니다. 헤드의 개수를 전부 다 세는 거예요. 그러면 0, 1, 2, 3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0에 칩이 하나 있고요. 그 얘기는 0이 될 확률이 y가 0이 될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고요. 1에는 칩이 3개 쌓여 있어요. 그럼 y가 1일 확률이 8분의 3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는 칩이 3개 쌓여 있고 그 얘기는 y가 2일 확률이 8분의 3이라는 거고 3에는 칩이 하나 쌓여 있죠. 그 얘기는 y가 3일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 X축에는 처음 두 번에 대해서 코인 플립에 대해서 헤드가 몇 개 있느냐 그걸 카운트하는 거고요. Y는 전체적으로 헤드가 몇 개 나왔느냐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처음 두 번에서의 헤드의 개수고요. Y는 헤드의 개수예요. 그거를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코인 플리핑을 3번을 하면 거기서 처음 두 번에 걸쳐서 헤드가 몇 개 나왔느냐 그게 X 값을 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헤드가 몇 개가 나왔느냐 그게 Y 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HT는 처음 두 번에 걸쳐서 코인 플리핑에 헤드가 2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X가 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헤드의 개수는 2예요. 그러니까 Y 값도 2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8개의 칩이 XY 평면상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요게 의미하는 거는 X가 0이고 그리고 Y가 0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X가 0이고 Y가 0일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해보죠. 여기는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에요. 그런데 칩이 2개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럴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8분의 예? 크게 얘기했어요. 예? 큰 목소리로. 8분의 예? 예, 8분의 2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x가 2고 y가 3인 경우에요. 거기 칩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말로 좀 얘기를 할게요. x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그젬플 보면은 오메가에 8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각각의 샘플이 의미하는 게 코인 플립 3번 한 거의 결과거든요. 그럼 코인 플립 3번을 하면 거기서 x는 아까 뭐였냐면 처음 2번에 걸쳐서 헤드가 몇 개 나왔냐 그걸 카운팅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여기에다가 어, 샘플을 하나 던져주면 거기서 숫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함수예요. 예? 그러니까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오메가고요. x고 여기 샘플이 뭐 이렇게 있고 그 각각의 샘플이 발현될 확률을 진흙으로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래요? 그러면 그 진흙들을 요 x라는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리얼 라인에 옮겨줘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0.7, 여기가 0.3, 여기가 0.1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5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 얘기가 하는 얘기가 x가 5일 확률이 0.7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이 0.3이라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일 확률이 0.1이라는 거. 0.2여야죠. 토탈 1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리얼 라인의 진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거를 x의 분포라고 불러요. x의 분포. x값의 분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의 분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MF로 표현하기도 하고 PDF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PMF로 표현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PDF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PMF는 x에 어태치된 웨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0.7이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0.2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0.1이 붙어 있죠. 그게 PMF예요. PMF를 쓰면 P5가 0.7, P-1이 0.2, P-2가 0.1 이런 식으로 쓰는 걸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해서 PMF라고 부릅니다. 네, 요 매스 분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던 매스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보니까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붙으면 요거를 PDF라고 불러요. 스무스하게 붙으면. 그래서 요걸 곱해주면 어떻게
fx 곱하기 dx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PMF는 어떤 특정한 점들의 매스가 몰쳐서 있는 거고요. PDF는 그게 스무스하게 여러 영역에 스무스하게 몰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한 점을 잡아서 거기에 매스가 얼마나 있느냐 계산하면 제로입니다. 특정한 점에. CDF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CDF가 뭔지 좀 설명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매스가 아까 여기에 0.7, 여기에 0.2, 여기에 0.1 이렇게 있다고 그래보죠. 이게 PMF예요.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probability x가 마이너스 2일 확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0.2는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을 의미하고 0.7은 x가 5일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걸 PMF라고 부르고요. 동일한 인포메이션인데 CDF라는 걸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DF는 FA는 뭐냐면 probability x가 a보다 x와 관련돼서 CDF는 A에 가는 펑션인데 주어진 A에 대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0.1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 값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0.3이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입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보죠. 여기가 1, 2, 3, 4고요. 여기에 매스가 0.2, 0.2, 0.2, 0.6이 있다고 그래보죠. PMF예요. 그러면 CDF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점프가 일어나요. 얼만큼 점프가 일어나냐면 0.2만큼 점프가 일어나요.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서 또 점프가 일어나요. 0.2만큼.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또 점프가 일어나고요. 0.2만큼 점프가 일어나고요. 여기 0.4야 되죠. 오케이.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는 점프가 0.4만큼. 그래서 CDF는 보면 이렇게 증가함수고요. 점프가 일어나면 거기에 이 PMF가 있는 겁니다. PMF 매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CDF를 이렇게 그렸는데 점프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PMF 매스들이 있는 거예요. 점프가 없으면 PMF 매스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걸 할 텐데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근데 표준 정규 분포의 CDF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우리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CDF는 n이라고 보통 표시하고요. 옛날에는 이걸로 표시했는데 나중에 통계 부분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말의 CDF고요. 요거는 PDF예요. 노말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PMF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CDF는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이 있으면 A 밑에 매스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CDF가 주어져 density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가 됩니다. 똑같아요. PMF가 있든 PDF가 있든 A점이 주어지면 A점 밑에 매스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조인트인데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오메가고요. 오메가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매스들이 여기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x의 분포입니다.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가 또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y의 분포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보는 겁니다. x, y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x, y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있던 매스들이 XY 평면으로
매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인트라고 불러요. 예, 조인트는 동시에 같이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X하고 Y를 같이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PMF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PDF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조인트에서도 CDF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조인트에서는 별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XY 평면상에 칩이 8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XY의 조인트예요. 근데 각각의 X에 대해서 썸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평면상에 있는 칩들을 X축으로 다 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면상에 칩들이 8개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1인 경우 x가 1이고 y가 2인 경우를 더하면 probability x가 1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평면상에 있는 칩들을 x축으로 다 내린 겁니다. 그러면 0의 칩이 2개 있고 1의 칩이 4개에 2의 칩이 2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x가 0일 확률이 25%, 1일 확률이 50%, 2일 확률이 25%라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PMF가 있는데 그걸 y에 대한 썸을 해주면 이게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썸을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해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x축에 지금 포인트 매스가 1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건 x의 분포인데 여기 마진에 썼다고 해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x의 분포입니다. 근데 요 마진에 썼기 때문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y축에 매스가 1이 분포되는데 그건 y의 분포입니다. 이것도 마지널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인트로부터 썸을 해주면 마지널 분포가 나와요.
지금 요건 y에 대한 썸을 한 거고요. 요건 x에 대한 썸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인트에서 마지널리제이션을 해주면 여기는 x의 분포가 나온 거고 여기는 y의 분포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조인트를 기억하세요. 자, 요 조인트를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조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x가 1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왔다고 그래 보죠. x가 1이에요. 그러면 원래 평면상에 칩이 8개 있었는데 4개의 칩은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y의 분포는 1이거나 2예요. 둘 다 50% 확률입니다. 이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x가 주어졌을 때 y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지금 이 경우에 1하고 2가 가능하고요. 각각이 50-50예요. y가 2라고 그래보죠. y가 2면 x는 가능한 게 1 아니면 2예요. 그리고 여기서 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리 칩의 무게 하나의 무게는 8분의 1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만 서바이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칩의 무게는 하나가 3분의 1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x가 1일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요. 2일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그거예요. y가 주어져 있어요. y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x가 될 확률은 기본적으로 probability of xy인데 이렇게 하면 전체 매스가 1이 안 되거든요. 전체 매스 다 더해보면 probability y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인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x가 될 확률이고요. 그리고 x가 특정 값을 가졌을 때 y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 요 컨디셔널을 곱하면 요 조인트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가지 분포 개념이 있어요. 조인트 분포가 있고요. 마지널 분포가 있고 컨디셔널 분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지널하고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조인트를 계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조인트에서 썸을 통해서 마지널을 계산한 거고, 맨 마지막에 컨디셔널은 조인트하고 마지널로부터 컨디셔널을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세 이퀘이션이 얘기하는 게 그 세 개의 분포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조인트, 마지널, 컨디셔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분포 중에서 두 개의 분포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분포를 뽑아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이퀘이션이 다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건 체인 룰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건 마지널리제이션, 세 번째 거는 컨디셔닝이라고 불러요. 아규먼트,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간단한 세팅에서 계산을 해 봅시다. 지금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x가 012, y가 0123이 되는 그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x의 마지날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10분의 3이죠. x가 1일 확률은 10분의 3. x가 2일 확률은 10분의 4. 네,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해주면 돼요. 지금 칼럼 썸을 해줬는데 그 오퍼레이션 이름을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y의 PMF를 읽어보죠. y가 제로일 확률은 10분의 2. y가 1일 확률은 10분의 3. y가 2일 확률은 10분의 2. y가 3일 확률은 10분의 3. 네, 이것도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가 1이에요. y가 1인 상황에서 x의 컨디셔널을 계산하라. 컨디셔널 PMF. 그러니까 y가 1이에요. 그러니까 6이에요. 네, y가 1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토탈 매스가 지금 1이 아니에요. 그죠? 토탈 매스가 1이 아니에요. 칩이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칸에는 칩이 없고요. 두 번째 칸에는 칩이 2개 있고, 세 번째 칸에는 칩이 하나 있어요. 원래 칩 하나의 무게는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칩 하나의 무게가 10분의 1이 아니에요.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이 돼야죠. 그죠? 칩 하나의 무게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0이죠? x가 1일 확률은 3분의 2. x가 2일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는 x가 2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칩이 4개가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원래 칩 하나는 10분의 1짜리인데, 이제 칩이 4개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의 칩이 25%짜리 칩이에요. 그죠? 그러면 y가 0일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25%. y가 1일 확률은
25%. y가 2일 확률은 25%, y가 3일 확률은 25%. 오케이? 예. 오케이. 자, CDF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CDF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프가 생기면 그 점프 사이즈만큼 그 스팟에 포인트 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5일 확률은 얼마예요? 0.2예요. 그죠? 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예, 0.4죠.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6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일 확률은 제로입니다. 20일 확률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20보다 작을 확률이 0.6이고요. 20보다 클 확률이 0.4고요. 정확하게 20일 확률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CDF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점프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 매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0에는 포인트 매스가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X가 10인, 그러니까 X가 10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2예요.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하고 Y가 독립이라는 거는 이 조인트가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시가 되면 독립이에요.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인트가 지금 우리가 두 개만 생각했는데 n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n개의 마지널이 각각의 n개의 조인트가 n개의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면 돼요. 오케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임용고사에서는.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해보죠. X의 분포하고 Y의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의 분포가 2대 3대 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Y의 분포는 2대 3대 2대 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X하고 Y가 독립일 때 X하고 Y가 독립일 때 이 조인트를 계산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2고 Y가 3일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X가 2고 Y가 3일 확률.
15죠. 100분의 15. 그죠? x가 1이고 y가 2일 확률. 2 곱하기 3은 6이죠? 6 나누기 100.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게 x하고 y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 그런 뜻인데요.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먼저 x의 마지날을 계산을 해요. 오케이. 여기 쓰면서 합시다. 자, x의 마지날을 먼저 계산을 합시다. x가 0일 확률이 어떻게 돼요? x가 0일 확률. 이렇게 되죠? x가 1일 확률은 x가 2일 확률은 이렇게 되죠? 마지널 인슈에이션 한 거예요. 자, y가 0일 확률은 0. y가 1일 확률은 y가 2일 확률은 y가 3일 확률은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게 독립이라고 그러면 조인트는 마지날의 프로덕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36분의 1이 되었죠. 근데 0이죠.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조금 인투이티브한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x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x가 0이면 y는 1, 2, 3이 가능해요. 그죠? x가 0이면 x가 0이라고 그러면 y는 1, 2, 3이 가능하고 그게 균일합니다. 1, 2, 3이 3분의 1씩 가능해요. 근데 x가 2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y는 뭐가 가능한가요? y는 3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이라고 했을 때 y의 분포하고 x가 2라고 했을 때 y의 분포가 달라요. 그 얘기는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y의 값이 분포가 변한다고요.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y가 1이라고 그래 보세요. y가 1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x는 0밖에 안 가져요. 그죠? 근데 y가 3이라고 그러면 x는 0, 1, 2가 균일한 확률로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y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x의 분포가 달라졌어요. 조인트 분포가, 아니, 컨디셔널 분포가. 그러니까 y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x가 그것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디스트리뷰션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분포는 뭐냐면 P코인이 있는데 P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인 코인을 P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코인을 한번 던져서 그게 헤드가 나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그래 보죠. P코인을 던져요. 그래서 X는 1, if 헤드. 헤드가 나오면 1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1일 확률이? 예? P코인이라는 건 헤드가 나올 확률이 P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P죠. 1-P고. 그러면 X의 분포를 보면 여기에 P만큼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1-P만큼 가능. 그리고 1-P는 보통 Q라고 보통 써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거를 베르누이 P라고 부릅니다. 요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분포를 베르누이 P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P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P코인을 한번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를 베르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가 이제 바이노미얼 NP라는 거는 요 노테이션을 다시 쓰죠. X가 BP, 베르누이 P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P코인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요거는 N번 독립적으로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뭐냐면 그때 넘버 오브 헤드예요. 그러니까 P코인을 N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X는 0, 1, 2, 3 해서 N까지 가능해요. 오케이. K일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K일 확률.
그러니까 n번 코인 플리핑을 했는데 k번 헤드가 나오고 n-k번 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n choose k, p의 k, 1-p의 n-k.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동일하게 이게 B코인이고요. 요거는 number of coin flip. 그러니까 P코인을 던져요. 헤드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몇 번이나 코인 플리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헤드 이렇게 나오면 X는 1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일 헤드 그러면 X는 2예요. 그래서 테일이 예를 들어서 9번 나오고 10번째 헤드가 나오면 이건 X가 10입니다. 그러면 X는 가능한 게 1, 2, 3, 4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X가 K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X가 K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X가 K라는 건 K-1번 테일이 쭉쭉쭉쭉 나왔다가 K번째 헤드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확률이 어떻게 돼요? 1-P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는 설명할게요. 이 P는 P코인을 의미하고요. R은 넘버 오브 헤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이 3이다. 그러면 3개의 헤드, 그러니까 이 X는 뭐냐면 number of coin flip to see R heads. 그래서 R이 3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R이 3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3개의 헤드를 봐야지 게임이 끝나요. 근데 그 와중에 테일이 여기저기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헤드가 3번 나왔어요. 3개의 헤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코인 플리핑을 몇 번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는 9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중요한 게, 오케이. x는 9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x가 지금,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은, 5고요. 요만큼은 3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은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번 코인 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헤드를 얻기까지 나는 5번 코인 플리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카운팅해서 두 번째 헤드를 얻기까지 3번 코인 플리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카운팅해서 세 번째 헤드를 얻기까지 한 번 코인 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를 보면 요게 지오메트릭 p고 요게 인디펜던트한 지오메트릭 p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xk를 iid라는 거 독립이고 첫 번째 i가 독립이고요. id는 뭐냐면 분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분포냐면 이게 geometric p라고 그러면 x는 sum of xk, k는 1부터 r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아까 3개짜리를 기억을 하세요. 요 3개짜리를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라는 거는 3개의 헤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코인 플리핑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9번 코인 플리핑을 했는데 그거를 3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헤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코인 플리핑 한 개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지금 이 경우엔 5개고요. 그 다음부터 카운팅해서 두 번째 헤드를 얻기 위해서 코인 플리핑 한 개수가 3이고요. 이 경우에. 그 다음부터 카운팅해서 세 번째 헤드를 얻기 위해서 코인 플리핑 한 게 1이에요. 그러니까 9는, 이 경우에 9는 5 더하기 3 더하기 1로 디컴포즈를 했는데 요 5, 3, 1 각각은 독립적으로 제너레이트 된 거고요. 그 531이 제너레이트 되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그 분포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바이노미얼을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하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k라고 그럼 rp라고 그러면 요거는 sum of xk k는 1부터 r까지 xk는 iid geometric p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죠. x가 바이노미얼 5p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P코인을 5번 던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합니다. 그러면 2예요. 2번 헤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디컴포즈 할 수 있냐면 처음에 코인이 헤드냐? Yes. 두 번째 코인이 헤드냐? No. 세 번째 Yes. 네 번째, 다섯 번째 No. N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 2라는 놈의 분포는 바이노미얼 5P고요. 지금 여기 랜덤하게 이렇게 0, 1이 제너레이트 됐는데 이게 인디펜던트하고 분포가 같아요. 베른의 P로.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X가 바이노미얼 NP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I가 IID 베른의 P라고 그러면 X는 분포가 같다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퀄 위에다 D를 써요.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바이노미얼 NP고요. XI가 IID 베른의 P면 그걸 n개를 더하면 X와 썸한 것이 분포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은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NP고 XK가 IID GOP라고 그러면 X하고 SK를 더한 게 분포가 같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마음, 머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약간 복잡한 얘기를 해볼게요.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라고 그러죠. X의 분포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예요. 그러면 probability X가 10일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X가 10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코인 플리핑을 이렇게 할 텐데 10번째 때 헤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 번째 헤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 어딘가 두 개의 헤드가 더 있다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코인 플리핑을 쭉 하는데 세 번째 헤드가 10번째 코인 플리핑에서 발생을 했고 그 얘기는 그 전에 두 개의 헤드가 발생하고 7개의 테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choose to B의 세제곱 Q의
그죠? 오케이. 일반적으로 해볼까요? 예. 자, 이제 그걸 이해가 됐으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예요. 근데 x가 k일 확률은 그러니까 1, 2, 3 해서 k번째 헤드가 나와야 되고요. 이게 r번째 헤드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첫 번째 헤드 어딘가 해서 r-1스 헤드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아까 거랑 똑같아요. 불러보시죠. k-1 choose r-1 p의 r승 q의 something 나머지 k-r이군요. k-r 오케이? 그래서 요 네 개의 분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요 분포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게 요 네 개의 분포가 기본적인 빌딩 블록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분포들이 나올 텐데 요걸 가지고 분포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평균, 분산 그런 거 계산할 거거든요. 평균 분산이 저렇게 주어집니다. 나중에 요거 다 계산을 할 거예요. 평균 분산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 지금, 요거는 그림으로 PMF하고 CDF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PMF고, 오른쪽은 CDF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0.3, 0.7 이렇게 매스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0에서 출발했다가 여기서 0.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되는 거예요. CMF. 그러니까 이게 PMF고요. 이게 CDF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노미얼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고요. 이게 누적 분포 함수예요.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다음에 이건 지오메트릭의 PMF고 이건 CDF입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PMF고 누적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오케이. 요거 간단한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바이노미얼 np고요. y가 바이노미얼 np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를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려면 x하고 y가 독립이어야 돼요.
독립이 아니면 요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독립인 경우에 요게 왜 true인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P코인이 있어요. P코인이 있는데 철수가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요. 철수가. 그래서 몇 번이나 헤드가 나왔느냐 그걸 카운팅을 해서 그걸 X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랑 독립적으로 P코인을 이제 영희가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요. 그래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그걸 Y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뭐냐면 P코인을 철수가 N번 던지고 그 다음에 영희가 또 독립적으로 N번 던져서 결국은 코인 플리핑을 N 플러스 N번 한 거예요. 그래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바이노미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X하고 Y가 독립이 아니면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X가 오케이. P코인이 있고요. 철수가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요. 그래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게 X예요. 오케이. 여기서 M은 N이라고 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Y는 똑같은 철수가 똑같은 코인을 아까 던졌죠. N번. 아까 헤드 카운트 했죠. 예, 그거의 Y예요. 그러면 X하고 Y 각각은 마이노미얼 NP인데 실제로는 X하고 Y가 같은 놈이에요. 독립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 X가 3이 나왔다고 그래봐요. 그럼 Y도 3이죠? 그럼 X 더하기 Y는 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X하고 Y가 독립이면은 X 더하기 Y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하지만 X하고 Y가 독립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안 돼요. 여기 저가 지금 얘기한 증명이 여기 써 있고요. 집에서 한번 이 방법으로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거 밑에 거는 증명해봐야 증명해봐야 내가 증명을 했나? 자, 증명이 맞았나? 뭐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는 정확한데 저는 첫 번째 증명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예,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